여러분, 혹시 한밤중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잔의 술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술자리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날의 한순간, 소주잔에 비친 눈빛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니까요. 저는 올해 66살, 이름은 최태수입니다. 은퇴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아 하루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내곤 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눈은 떠지지만 정작 할 일이 없어 거실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곤 하지요. 그럴 때면 아내는 어김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또 텔레비전이야? 집 안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뭐라도 해? 38년을 함께한 아내 경숙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집 안은 적막만이 맴돕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제 곁에 있지 않고 연락도 드문드문 오가는 게 전부입니다. 어느 날 어김없이 아내와 한참을 부부싸움을 하고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네를 정처 없이 걷다가 저기 멀리 불빛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골목 끝 작은 천막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포장마차. 그곳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믿기 힘든 이야기의 첫 장이었습니다.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포장마차. 천막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바람에 흔들리는 비닐 소리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화가 난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속 허전함 때문인지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천막 문을 젖히자 익숙한 소리들이 제 귀를 스쳤습니다. 지글거리는 전, 김이 오르는 어묵 국물, 그리고 소주병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마치 오래된 추억의 한 장면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었지요. 어서 오세요. 혼자세요? 따뜻하면서도 묘하게 낮게 깔린 목소리. 고개를 돌리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사장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에서 그녀의 미소는 국물김처럼 은근히 번져오더군요. 네, 라면이랑 소주 한 병 주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작고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낯선 공간에 발을 들인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눈앞의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는 능숙하게 라면을 끓이며 가끔 제 쪽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스치듯 담긴 무언가가 제 가슴을 묘하게 건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앞에는 뜨거운 라면과 소주 한 병이 놓였습니다. 추운 밤엔 이게 제일이죠? 혼자 드시는 것보다 같이 나누는 게 더 맛있을 텐데. 그녀는 잔을 2개 꺼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제 앞에 하나를 놓았습니다. 순간 제 손끝이 그녀의 손등에 스쳤습니다. 짧은 접촉이었는데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전류가 다시 흐르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제 잔에 소주를 따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살다 보면 혼자 마시는 술이 제일 쓰더라고요. 같이 마시면 달아지는데. 그 순간 뜨거운 국물의 김과 알코올 향 사이에서 제 마음도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잔에 술을 따르던 그녀의 손이 순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이 가게를 지킨 지 벌써 7년째예요. 짧지만 묵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와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눈빛 속에는 밝은 미소 뒤에 가려진 깊은 그림자가 스며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후로 혼자 아이들 키우며 이 가게 지키며 살았죠. 바쁘게 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밤마다 천막 닫고 나면 빈자리만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묻힌 허전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순간 제 가슴 속에서도 알 수 없는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은퇴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고 집은 더 적막해졌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괜히 더 외롭더라고요. 우린 마주 앉아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찰랑이는 투명한 술 속에서 서로의 외로움이 겹쳐지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살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낮에는 꿋꿋한 척하다가 밤이 되면 괜히 누군가의 어깨가 그리워지니까요. 그 말에 저는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포장마차의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 그녀의 옆모습은 오래된 사진처럼 아련하고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술잔을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짧은 온기 속에서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감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제 잔의 술을 따르며 낮게 웃었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건지 남편 살아있을 땐 몰랐어요. 그냥 옆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이 버틸 수 있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상처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그 말이 제 마음속 허전함과 겹쳐 들려왔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옆에 아내가 있어도 요즘은 대화가 거의 없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이상하게 더 멀어진 기분이 듭니다. 그녀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차라리 가난보다 외로움이 더 무서워요. 천막 안은 갑자기 더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비닐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소주 한 잔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묘하게 뜨거운 기운이 가슴 속에서 차올랐습니다. 그녀가 젓가락으로 어묵을 집어 제 앞에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누군가 챙겨주는 맛이 더 깊잖아요. 순간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이상하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의 김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추억 속 첫사랑처럼 따뜻하면서도 아련했습니다. 우리 둘 사이의 노인 테이블은 작았고 술잔을 주고받을 때마다 손등이 스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괜히 더 크게 뛰었습니다. 그녀도 그걸 아는 듯 잔을 내려놓고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요. 가까워지려는 순간 괜히 더 두근거리고 겁도 나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여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포장마차 천막 안 공기는 술 기운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술잔을 굴리듯 돌리다가 조용히 속내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처음엔 아이들 때문에 버텼어요. 낮에는 장사에 정신 팔고 밤엔 피곤해서 쓰러지듯 잠들곤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자꾸 허전하더라고요. 그녀의 시선은 소주병 안에서 빛나는 초록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다시 제 눈으로 천천히 옮겨왔습니다. 사람 냄새가 그리워진다고 할까요? 누군가 옆에서 말없이 어깨를 기대주면 그거 하나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어렵네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은퇴 후 집에서 느꼈던 공허함, 가족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던 그 허전함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이상하게 더 멀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곳에 발길을 멈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술잔을 채워주던 그녀의 손끝이 이번에는 더 오래 제 손에 머물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온기 속에 지난 세월의 외로움이 함께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가 익숙해질 것 같으면서도 끝내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포장마차 밖으로는 빗줄기가 더욱 굵어졌습니다. 두두둑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천막 위로 퍼져나갔고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만의 세상을 가려주는 장막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가게 주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 속에 스며있는 여자로서의 갈망이 은근히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잔을 들고 빗소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사람이랑 마음을 나누는 게 꼭 많은 말을 해야 하는 건 아닐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듯 낮았지만 오히려 그 속삭임이 제 귀에 선명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해질 수 있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술기운에 살짝 붉어 있었고 웃음 속에 알 수 없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려다 다시 마주쳤습니다. 피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소주잔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 같은 분이 제 옆에 있다는 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낯설고 또 반갑게 느껴질까요? 제 심장은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작은 포장마차 안 좁은 테이블 위에서 오가는 대화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술이 말라와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뜨겁게 타올랐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건 제 안에서 요동치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도 오늘은 이상합니다. 낯선 자리인데 왜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한지 그게 저도 혼란스럽네요. 그녀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잔을 제 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우리 외로움에 건배할까요? 잔이 부딪히는 순간 맑은 소리가 천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술잔의 울림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이 스치며 만들어낸 떨림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지만 천막 안의 공기는 술기운과 함께 서서히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잔을 내려놓은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고. 그런데요, 이상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 허전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밤마다 가게 문 닫고 나면 천막 안이 갑자기 커다란 동굴처럼 느껴져요. 불을 끄면 고요한데 그 고요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와서는 괜히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들곤 하죠. 소리가 없으면 제 숨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그 고백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깊은 결핍의 고통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주잔을 돌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알았어요. 사람은 밥 한 끼 혼자 먹는 건 괜찮아도 마음을 혼자 삼키는 건 버티기 어렵다는 거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잠시라도 옆에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단순히 슬픔만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래 참아온 갈망,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향해 열리고 싶은 간절함이 비치는 듯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의 잔에 술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늘 집에 있으면서 괜히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살짝 덮었습니다. 짧고도 조심스러운 접촉이었지만 순간 숨이 막히는 듯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수 씨, 그녀는 제 이름을 낮게 불렀습니다. 오늘은 그냥 손님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 얘기를 다 털어놓고 싶어지네요. 그 순간 천막 밖 빗소리가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포장마차 안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또 하나의 작은 섬처럼 오직 우리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제 손 위에 올려둔 손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강하다고 말해요. 혼자서 가게도 하고 아이들도 다 키우고 뭐든 잘 버텨내는 여자라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사실은요, 밤이 되면 저도 누군가 품에 안겨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숨결만 나누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땐 내가 아직 여자라는 걸 잊고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은 크게 뛰었습니다. 포장마차 천막 안에 흐르던 공기는 이제 단순한 술자리의 온기를 넘어선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저는 괜히 술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술이 가득 차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그걸 보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잔을 받아들고는 대신 술을 채워주었습니다. 이럴 땐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밤처럼. 그녀는 술잔을 들어 올려 제 잔에 부딪혔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순간 유난히 맑은 소리가 천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 씨, 혹시 그런 적 없어요? 하루 종일 괜찮은 척 하다가 밤이 되면 괜히 외로움이 밀려오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그게 더 심해졌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버티는데 밤만 되면 내가 아무 의미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녀는 잠시 제 눈을 깊게 들여다보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오늘은 이상하게 그 외로움이 조금은 덜한 것 같네요.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제 손을 더 강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천막 밖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오직 그녀의 숨결만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천막 안은 여전히 좁고 바깥 빗소리는 점점 더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 둘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하더니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 이상하죠. 이렇게 오래 얘기한 것도 처음인데 왜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표현하기엔 가슴이 너무 벅찼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소매 끝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작은 동작이었지만 제 심장은 요동치듯 뛰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의 체온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제야 알게 되더라고요. 따뜻한 밥보다 달콤한 말보다 그냥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더 힘이 되니까. 그녀의 손끝이 제 손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단순히 손을 잡은 것뿐인데 그 순간 수십 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술이 떨리며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오늘이 이상합니다. 괜히 오래 묵은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아서.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제 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서로의 갈증을 조금만 달래줄까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울림은 단순한 술자리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외로움이 겹쳐진 위험할 만큼 뜨거운 떨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포장마차 천막은 바람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우리 두 사람만의 세상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잔을 내려놓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여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 눌러왔던 감정 때문인지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짙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태수 씨,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죠. 이렇게 작은 천막 안인데 세상에서 제일 아늑한 곳처럼 느껴지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하게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숨을 고르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오히려 더 끌려 들어가듯 눈이 마주쳤습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천막을 두드리며 시끄럽게 내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그녀의 숨결만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등을 다시 잡으며 살짝 웃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두근거리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물음에 순간 숨이 막히듯 멈췄습니다. 대답 대신 제 심장은 고요한 천막 안을 메울 만큼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까 두려울 정도로. 그녀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은 채 아주 천천히 제 손을 더 깊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지금 오래 잊고 살았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어요. 그 순간 작은 전구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마치 젖은 빗방울처럼 반짝였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위험한 기운이 동시에 감돌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잔을 내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괜히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눈을 가만히 감았다가 뜨더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포장마차 안, 그 순간 공기는 더 이상 술기운만으로 뜨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온 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르는 사이 밖에 빗소리만이 천막을 두드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과 겹쳐져 더욱 크게 들리는 듯했습니다. 태수 씨, 그녀가 낮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술기운이 아니라 오래 눌러왔던 그리움이 배어있는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네. 그녀는 한쪽 손으로 제 잔을 천천히 치우더니 다른 손을 제 허벅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분명한 의지와 온기가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솔직하죠. 오랫동안 눌러두면 언젠가는 터져나오게 되니까. 그녀의 손길이 따뜻하게 전해져 오자 제 마음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공허와 외로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눈앞에 따뜻한 체온만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수 씨, 지금 이 순간 괜찮을까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물음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 사이의 경계가 이제 곧 사라질 것임을 예고하는 마지막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크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천막 안에 우리는 이미 서로를 향한 조용한 대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물음이 공기 속에 남아있던 순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은 충분히 드러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잔을 밀어내더니 제 가까이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그 작은 공간 안은 마치 세상이 사라지고 우리 둘만 남은 듯 고요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냥 사람으로서 기대고 싶어요.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에 스치는 빗방울처럼 가볍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눌러온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 서로를 향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순간 세탁기 속 옷감처럼 오랫동안 꼬여있던 외로움이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천막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뜨겁게 피어오르는 국물의 김처럼 우리 사이의 거리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수십 마디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뜻하네요. 이렇게 따뜻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 역시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 듯 오래 가라앉아 있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천막 위를 두드리던 빗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소리조차 우리를 감싸주는 배경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제 어깨에 기대더니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가게 주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버텨온 여자의 고독과 다시 누군가를 향해 열리고 싶은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만은 그냥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은 부드럽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서로의 숨결이 이미 충분한 대답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 서로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불빛 아래 비친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지듯 우리의 외로움도 마침내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녀와 숨막힐 듯한 뜨거운 관계를 가지며 우리 둘은 서로의 내면에 있었던 모든 갈증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황홀했던 시간은 저의 인생의 처음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득 차 있던 뜨거운 긴장감은 사라지고 대신 오래된 목마름을 채운 듯한 따스한 숨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고개를 기댄 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작은 체온이 전해져 오는데 그 온기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번져갔습니다. 태수 씨,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분명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저는 잠시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오랜 세월 잊고 살던 온기를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와 그녀의 고른 숨소리만이 작은 천막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미묘한 떨림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따뜻함이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다시 찾아올 정막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손을 잡아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그 말에 제 가슴 속 두려움이 잠시 누그러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곁에 있는 이 온기만이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천막 틈새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는 잦아들고 어둠은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순간이 길게 이어질 것 같았지만 창백한 새벽빛이 조금씩 현실을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기대 있던 머리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은 참 짧네요.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이 순간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탁자 위에는 식어버린 국물, 비워진 소주병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불타오른 감정의 흔적만 남기고 사라진 것처럼 그녀는 제 손을 마지막처럼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태수 씨, 오늘만큼은 정말 외롭지 않았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지난 몇 시간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손을 강하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오랜만에 사람이 그리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밖으로 나서니 빗방울이 잔잔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젖은 골목은 차갑게 빛났지만 제 가슴 안은 아직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천막 안의 작은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모든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 뜨거운 순간은 언젠가 사라질 기억일지라도 분명 내 삶을 흔든 진실로 남을 거라고.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술 기운이 가셨는지 아니면 현실이 다시 다가온 건지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는 여전히 따스한 잔열이 남아 있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문득 거울 같은 빗물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66세의 낯선 노인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오래전 청년 시절처럼 다시 살아있는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 경숙이는 거실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불 꺼진 텔레비전 앞에서 언제부턴가 혼자서 시간을 보내던 그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녀도 어쩌면 나처럼 외롭지는 않았을까. 내가 빈둥거린다고 투정 부리던 그 말 속에도 사실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조용히 그녀의 곁에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숨결이 잔잔히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곁을 지켜준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여보, 작게 불러보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주 미세하게 입가가 움직였습니다. 늦었네. 어디 다녀왔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퉁명스러워 보였지만 그건 결국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잠깐 바람 쐬고 왔어. 이제 괜찮아.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긴 생각에 잠겼습니다. 포장마차 천막 아래에서 느낀 뜨거움은 분명 제 인생을 뒤흔들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순간의 불꽃일 뿐 결국 꺼질 수밖에 없는 불이었습니다. 반면 곁에 있는 아내와의 삶은 눈에 띄게 화려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온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때로는 희미했지만 결코 꺼지지 않았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올라 눈부셨지만 나이 들어 필요한 사랑은 잔잔히 이어지는 등불이라는 것을. 아침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그 일상의 소리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음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내릴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다짐이 피어올랐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날들은 더 이상 공허하게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아내와 함께 평범한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내겠다고. 포장마차에서의 뜨거운 추억은 결국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진짜 배를 채우는 건 자극이 아니라 매일 마주 앉아 국 한 그릇을 나누는 삶이라는 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